예, 안녕하십니까. 공장방입니다.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신선한 주제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화성에서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차가 나왔어요. 4차. 4차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장관리계획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지금 이 지역이 만약에 계획관리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사장님이 요쪽 땅이든 요쪽 땅이든 요쪽 땅이든 지금 현재는 공장하고 그 다음에 이종근생 제조업소 다 지수가 있거든요. 다 지수가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을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 건축물들 쭉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 다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 방안으로 수립되어 있는 요 지역에서만 공장하고 그 다음에 이종근생 제조업소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법이 바뀌었고 시행은 2024년 1월 27일 정도일 거예요. 정확하게 뭐 날짜는 시행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24년이 시행이기 때문에 화성시는 1차, 2차, 3차가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4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차 부분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스킵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차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 보통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산업시설 용지, 주거근생 용지, 주거용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보통은 산업시설 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 용지에 공장하고 제조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화성시 같은 경우 4차에 보시면 개발 부지 면적이 1000해배가 있을 때 1000해배에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로 폭이 약 6m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00해배가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도로 폭이 8m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도로가 있는데 사임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면적이 5000해배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요 도로 폭은 무조건 8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된다. 8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를 안 하면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된다. 이런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합산 부지 면적이 5,000해배라고 돼 있죠. 그 쉽게 얘기해서 사임 땅이 7,000인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6m라 가지고 처음에만 1,000 정도만 개발을 하시고 1,000, 그 다음에 준공 띄고 다시 1,000, 그 다음에 준공 띄고 다시 1,000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합산 부지 면적이라고 돼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못 도망가게 아주 촘촘하게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시가 있는데 예시를 한번 천천히 보죠. 예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000일 때는 도로폭을 6m를 확보를 한 거고 부지 면적이 5000배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선제적으로 도로폭을 8m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 오를 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이제는 4m 가지고는 좀 힘들고 최소 6m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화성시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경기도 광주 틀리고 용인 틀리고 다 틀리니까 각 지자체마다 성장관리 방안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 운영 지침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쭉 뒤로 넘기시면은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 지침. 그래서 운영 지침을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거든요. 뒤로 넘기셔서 운영 지침을 한번 볼게요. 요게 저희 운영 지침입니다.
그래서 운영 지침을 보시면 이렇게 보통 화성시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될 지역에 보통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이 많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여기가 이제 도로폭 얘기했던 게 구체적인 게 다시 한번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용도 변경도 불가하다. 요게 핵심입니다. 용도 변경도.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4m짜리 도로에 포함된 계획관리 공장을 샀는데 만약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종 소매점을 공장으로 바꾸겠다. 근데 도로폭이 4m 미만이다. 이러면 어림없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림없다. 네. 그리고 연접 개발이죠. 요거 못 도망가게 막겠다는 거죠. 여기 연접 개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업의 성격 및 소유권과 관계없이 아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땅이 있을 때 7,000회배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꾸 중공 뛰고 도망가고 중공 뛰고 도망가니까 요거를 싹 다 잡아가지고 연접으로 해서 아예 못 도망가게 일괄적으로 막겠다라는 게 이제 기준인 거죠. 예, 그리고 경사도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 같은 경우 쭉 뒤로 넘기시면은 요게 좀 초미의 관심사예요. 요게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하고 재정이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화성시는 미친 척하고 또 여기다가 공장하고 제조장을 못 짓는다라고 이렇게 또 집어넣었죠. 그래서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도 이제는 다 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장관리 방안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주 용도에 따라서 질 수도 있고 못 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게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는 꼭 숙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오실 테니까 좀 한번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